오늘 특징이 말이죠. 현대차, 롯데케미칼, 한국조선해양, 신한지주, 삼성증권, 한국전력, 이마트. 자동차가 많이 올랐고 또 화학주가 올랐고 조선주도 올랐습니다. 또 신한지주 같은 은행주도 올랐고 증권주도 올랐어요. 한국전력도 올랐고 이마트도 올랐고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일시적인 일일까 아니면은 이게 좀 지속될까 하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시장 흐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컨택트주. 언택트주. 언택트가 워낙 세니까 언택트의 시대다. 언택트의 시대다. 이건 맞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이제 언택트의 시대였고 앞으로도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 컨택트가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언택트와 컨택트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택트는 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나 이런 게 이제 언택트가 되겠죠.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게 언택트가 되겠고, 컨택트 종목들은 이제 그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여러 종목들, 그것이 이제 컨택트가 됩니다. 오늘 아주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죠. 현대차, 현대위아가 12% 올랐고, LG화학, 롯데케미칼, 포스코도 많이 올랐고, 한국조선해양이 7% 올랐고, 태웅과 삼성엔지니어링, 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전통주, 컨택트주가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언택트냐 컨택트냐의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다우지수의 흐름은 이렇게 요 240일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갈 것이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내렸다가 아니야, 코로나가 끝날 거야 하면서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V자가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나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 지금 뭐 중순 돼가죠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나네.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위로 탁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야말로 코로나 이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한 달 동안 코로나가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다우지수가 요 26,000대에서 계속 돌파를 못하고 26,300대나요? 400? 그 정도 돌파를 못하고 행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S&P 500은 요렇게 장기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S&P 500. 그래서 S&P 500을 보면은 장기 라인 돌파의 모습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장기 라인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까지 받는 모습이다. S&P 500을 보니까 코로나를 돌파한 거야. 코로나를 이제 이긴 거야. S&P 500을 보면 이렇게 갔다가 장기 라인을 돌파해가지고 쌍바닥까지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돌파를 한 거야. 나스닥은 이미 한참 전에 돌파를 했어. 나스닥은 지난 3월 달에 좀 내려갔었지만 이후에 장기 라인 돌파해서 지지받고 20일 따라서 쭉 힘차게 날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나스닥만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이제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제 9,500 정도가 저항 라인이겠죠. 예, 그래서 나스닥만 보면은 10,000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9,500 라인을 돌파해서 1,600까지 힘차게 날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전통주하고 첨단주, 그리고 이제 S&P 500은 두 개를 다 모아서 이제 상위 500개 종목이니까 그 상위 500개 종목들의 모양을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공감대다 볼 수 있는데, S&P 500을 보니까 500개, 미국의 상위 500개 종목들을 보니까 그래, S&P 500 보니까 미국의 경제는 이미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이렇게 다 못 올라가고 힘차게 어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코로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코로나 그 신규 확진자가 뭐 6만 명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정말 2차 유행을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2차 유행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2차 유행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지표가 뭐 중국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의 경기 지표가 확연하게 좋아진다면 그러면 이제 힘차게 또 튀어 올라가겠죠. 또 오늘 아침 저녁에 나온 뉴스 중에서 이런 것도 또 나오네요. 이것도 좀 좋은 모습인데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미국 FDA에서 신속 승인 대상으로 지명이 됐다. 이것도 오늘 증시에서 좀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결국 극복하느냐 문제인데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연스럽게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 뭐 둘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화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2종에 대해서 미국이 신속 승인 대상으로 지명했다. 상당히 이거 의미가 있네요.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은 신약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빠르게 양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뭐 성과가 있는 모양이죠. 로이터에 따르면은 코로나 백신 4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진전이 보이고 있는 BNT162B1과 BNT162B2가 FDA로부터 신속 승인 대상이 됐다. 뉴욕 증시 개장 전에 화이자 주가는 약 2%, 바이오엔테크 주가는 약 6% 정도 상승하고 있다. 양사는 BNT162B1 초기 임상 실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백신 접종 28일 후에 관찰한 임상 중간 결과에 따르면 45명의 접종자 중에서 24명에게서 회복 환자의 1.8배에서 2.8배 달하는 중화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항체. 28일 후, 이게 28일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린다. 그죠? 28일이면. 한 달 정도, 백신을 접종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중화항체가 형성되더라. 중화항체. 우리가 이제 감기 백신을 맞으면은, 감기 백신을 맞은 거로 인해서 중화항체가 형성돼서, 그런 이제 동일한 종류의 인플루엔자에는 안 걸리는, 뭐 그런 것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는 최대 3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사는 남은 임상시험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당국에 승인이 되면은 연말까지 최대 1억 회분을 생산하고 2021년 말까지는 12억 회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성공이 되면은 이제 그 화이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회사에서도 이 그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갖다 공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재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제 이번 연말까지 이제 성공을 하는 경우에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달 말까지니까 7월 말까지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성공하게 된다면 이렇게 분을 생산하겠다는 거니까 백신이니까 좋죠. 백신은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까지 백신은 우리가 감기 백신을 계속 만들지만 감기 백신이 그런 거잖아요. 감기 백신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이제 감기 백신은 뭐냐면 기존의 그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를 반쯤 죽인다 그러나 이걸 좀 약간 죽은 상태로 만들어서 제 말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인간한테 접종을 해가지고 접종을 하게 되면 인간이 이제 거의 사멸한 거의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항체를 만드는 거죠. 항체.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이 한번 걸린 사람은 안 걸린다. 이게 바이러스 특징이잖아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뭐 우두, 천연두, 뭐 홍역 이런 게 다 그런 식이죠. 홍역 백신 맞으면 홍역 안 걸리고, 천연두 백신 맞으면 천연두 안 걸리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다 감기 인플루엔자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들었는데 이 코로나19는 이게 뭐랄까 변이를 잘한다. 변종이 잘 생긴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백신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가 해가지고 지금 백신을 그 성공적이다 보는 거죠. 이달 말까지 막 해서 성공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백신 양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백신 양산에 들어가면은 일단 인간이 자체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얘기죠.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얘기는 우리 주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으로 보면은 뭐 코로나 백신을 만든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본다면 이제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겠다. 경제가 그래서 기존의 그 경제 활동의 중심에 있던 업종들을 매수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에 매수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거기에다가 게다가 그 경제 지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경제 지표가.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내용들은 봐야 되는데 전 세계 PMI 지수, 전 세계 제조 PMI 지수, 전체 전 세계 제조 PMI 이거 이제 통합했다고 봐야 되나? 그것을 보니까 지난달 5월달 대비해서 6월달에 약 5.4% 정도 회복이 되었다. 전 세계 제조 PMI 지수. 중국을 비롯해서 8개 나라는 50을 돌파했다. 50. 그러니까 PMI 지수는 이제 50을 기준으로 하죠. 50. PMI 지수는 그냥 10개 정도 항목을 하는데 10개 정도 항목을 아주 좋다. 좋다. 나쁘다. 뭐랑 비교해서 지난달과 비교해서 그래서 10개 항목에 이제 주문도 있고요, 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10개 항목이 그 10개 항목에 대해서 구매 관리자가 각 기업의 구매 관리자가 그 10개 항목에 대해서 지난달과 비교해서 지금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차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800개 기업, 중국 간방 같은 게 약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그걸 이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MI 지수는 그야말로 체감 지수입니다. 체감 지수. 그야말로 공장 현장의 지수, 현장 지수. 그래서 이 PMI 지수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요. 미래지향적.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보다도 더욱더 미래의 경기를 잘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근데 이것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제조 PMI 지수가 전월 대비 5.4% 회복했다. 아직은 이제 이게 50위로 올라간 건 아닌데 50위로 올라가야 이제 그 회복이라 그러는 거고 50 밑에 있으면 이제 침체라는 거죠. 지난달보다 나빠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8개국이 이미 50을 상향했다. 6월 말에. 그래서 확장 국면을 진입하고 있다. 약 8개국이 제조업 경기가 이미 회복으로 들어가고 있다. 회복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침체 상태인데 지난달보다 물론 좋아졌지만 5월달보다 6월달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침체 상태인데 좀 일찍 코로나를 겪었던 중국을 중심으로 한 8개국은 50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50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OECD면은 이제 선진국 32개국 아닙니까? 선진 32개국.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 선행 지수는 이게 2개월 연속 상승이면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OECD 경기는 지금 이미 회복을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32개국 중에서 28개국의 지표가 전월 대비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컨센서스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고 1.9% 정도 플러스였을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 1분기는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2분기에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 2분기에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1.9%다. 이건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그리고 3분기에는 5.0이 될 것 같다. 5.0%. 가파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한국의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상반월이라고 그러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한국의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수출 지표. 한국 수출 지표. 이게 이제 마이너스 1.7%였다. 이거는 정말 큰 폭의 개선이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감소해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똔똔 정도로 작년도 그러니까 7월 초랑 비슷하게 날짜도 비슷하다 그래요. 날짜도 똑같다 그러죠.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33억 달러 정도. 여러 여건이 참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반도체가 6월달 반도체가 마이너스 0.03%였는데 그러니까 뭐 보합 정도였죠. 근데 7월달에는 7.7%까지 올라갔다. 자동차가 7.3%로 반영이 되었다. 선박 수출은 300% 정도. 선박은 이제 큰 배 하나 뭐 나가면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하고 자동차의 수출이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아직까지 석유 제품은 42.2% 마이너스. 요거 이제 워낙 유가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또 무선통신기기가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완전 회복 안 되니까 좀 덜 팔린다는 얘기죠. 휴대폰. 또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는 잘 팔리는데 완제품 자동차는 잘 팔리는데 자동차 부품은 아직까지 뭐 별로다. 이 자동차 부품은 이제 그 나라에서 상대방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자동차 부품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상대방 나라에서 아직 자동차를 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오늘의 보시면 IT보다도 자동차가 현대차 3.2%, 기아차 5%, 현대모비스 6%, 현대위아는 12%나 올랐죠. 또 LG화학 롯데케미칼이 5% 올랐고 하나솔루션이 7% 올랐고 그다음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0% 올랐습니다. 이쪽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해 보인다는 거죠. 철강주는 가장 늦게 올라 좋아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후발적이죠. 철강주가 좋아지려면 자동차나 조선이 잘 팔려야 된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게 철강주. 철강의 전방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건설이 좋아져야 이제 철강이 좋아지는데 철강이 현재 한 2.7, 2.9 정도로 이 정도 되고 있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제 조선주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카타르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수주랑 동행을 하는데 수주가 되려면은 경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코로나가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것들도 이제 급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도 좋았고, 그다음 이런 게 좋아지니까 이제 은행주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나빠지지는 않겠구나. 금융 시스템이 완전 붕괴되는 그런 사태는 안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KB금융을 비롯해서 하나금융주도 올라왔고 증권주 역시 뭐 마찬가지. 증시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유진 투자는 10%까지 올라왔네요. 그렇고 이런 이제 흐름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플랫폼 종목군들은 뭐 워낙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플랫폼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과 이 2차전지 이것들은 이제 어쨌든 코로나거나 코로나 아니거나 코로나가 되거나 코로나가 안 되거나 똑같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시대의 영웅주들이죠. 자, 이거 플랫폼과 플러스 플랫폼과 이 2차전지는
시대의 영주예요, 시대의 영주.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거나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나거나 상관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정보다 그런 거예요. 뭐 또 코로나가 약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대 자체가 플랫폼 시대니까, 자 코로나가 약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기차로의 이행은 시대의 대세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처럼 코로나가 계속되게 되면은 자동차 그죠? 별로지. 뭐 철강 집 같은 것도 잘 안 짓겠죠. 경제 활동 자체가 별로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만 살고 오프라인에서 안 산다면은, 그렇죠. 배도 그렇고 우리 이제 배도 뭐 물동량이 많아야 되는데 물동량 무역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가야 되니까 비행기도 그렇고 뭐 그런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전통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빨리 끝나냐 안 끝나냐는 굉장히 이들 종목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서 코로나를 물리치거나 아니면은 코로나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창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창궐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의 모양을 보면 이래요. 자, 코로나 실시간 흐름들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사라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증시에 아주 중요한 팩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코로나의 추세를 보셔야 되겠다. 전 세계 코로나의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 추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별로 보게 되면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5월달, 6월달에는 1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20만 명 정도, 20만 명. 지난 7월 11일 날 하루에 24만 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2일 날 20만 명인데, 이게 이제 미국만 보면 또 더 아주 확연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옛날에 미국은 한 2만 명 정도 수준이었죠. 2만 명. 그러니까 5월 달만 하더라도 뭐 2만 명이었는데 이게 4만 명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5만 명까지 갔다가 6만 명, 6만 3천 명, 급기야 7월 10일 날은 8만 명까지 진 거예요. 8만. 그 다음에 이제 5만 명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도 증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를 봤더니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검사를 많이 받았다. 코로나 검사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옛날에는 코로나 검사 비용이 비싸고 또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가지고 검사를 안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 검사 받는 비용을 갖다 정부에서 많이 대주고, 치료도 일단 정부에서 일단 이제 치료비도 대신 대준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또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밑에 사망자를 보면 사망자는 별로 증가하지가 않아요. 사망자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사망자 358명, 또 599명, 945명, 910명, 910명, 968명, 446명, 279명. 그러니까 이게 모양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사망자가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되게 1000명 밑에로 나오고 있고 200명에서 100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 남부지방으로 오면서 남부지방에 좀 취약한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좀 치명타를 주긴 주고, 그리고 또 서부 지역에서도 이제 코로나 많이 발생하면 좀 걱정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점점점 창궐해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이제 흐름은 아닌 것 같고, 많이들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어쨌든 간에 뭐 검사를 많이 받던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만 명이니 5만 명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검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줄었죠. 또 유럽도 검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결국 미국에서
이 코로나의 사태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많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코로나의 가 많이 줄어야 된다. 그죠? 많이 줄어야 된다. 많이 줄어야만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녹색이 아니라 이제 빨간색이 코로나 현황인데 보시면 대략 이렇게 돼 있죠. 180명, 200명 정도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위에 녹색이 지금 이제 코로나 완치자인데 완치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확진이 193명인데 사망은 15고 800은 완치자는 825명. 그러니까 이탈리아처럼 완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망자는 거의 없고 요런 상태가 돼야 된다. 요런 상태가 되어야 미국이 이제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모양이 된다. 이탈리아처럼. 그래서 그 날이 빨리 와야 된다. 그래야 이제 완전히 지구에서 코로나가 물러가는 그런 모양이 된다. 어쨌든 그런 흐름이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반짝대에서 그 경기 민감률의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요 뭐 자동차 다시 이제 많이 주가 급등하겠죠. 또 무슨 뭐 가장 늦게 이제 좋아질 게 뭐 해운주라든가 항공주가 되는데 항공주나 해운주는 아직 멀었어요. 사실 코로나가 다 이제 원위치 됐다 하더라도 이 관광 쪽이라든가 뭐 항공 쪽이나 뭐 우리 저 크루즈선 같은 게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웬만하면 크루즈선은 안 탈라 그럴 거야. 여행은 가겠죠. 여행은 또 다시 갈 텐데 여행을 가더라도 코로나가 창궐했던 지역은 아무래도 좀 꺼려지겠죠. 그러면서 좀 차츰 이제 늘어날 거야. 차츰. 하지만 주가는 좀 먼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단 제조업부터가 먼저 살아날 것이다. 각 나라에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는 뭐 살아나요. 자동차 안 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구매를 미뤘던 사람들이 자동차 살 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주머니는 두둑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인테리어를 많이 한다 그래요. 집에 남아있는 돈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 그래요. 어쨌든 자동차도 좀 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디지만 이렇게 이제 쭉 전통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오늘 전통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확실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완전히 방역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빠르게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것이고, 오늘 뭐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 얘기도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경기 그런 이제 모습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선물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자 얘기가 얼마나 또 미국의 선물에 영향을 주었는지 하는 그런 것도 좀 봐야겠죠. 자, 월요일인데 지수 선물에 화이자 얘기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봐야겠죠. 뭐 또 금방 갈 거예요. 저도 이번 겨울에 동남아시아 한번 가볼까 사색이 머물고 여유, 웃음, 만남, 대화, 금방 또 잊어버리고 갑니다. 머문다. 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다우지수가 현재 0.74% 상승, 선물입니다, 선물. S&P가 0.67%, 함께 나스닥은 0.87%, 비교적 좋죠. 러셀 2000은 이제 중소형주인데 0.99%,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부어지는 날 유럽의 좀 지수를 봐야겠죠. 유럽의 지수를 보니까 지금 실시간이죠. 이제 유럽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닥스, 독일의 닥스가 1.01%, 영국의 FTSE 1.26%, 프랑스가 1.3%, 그다음에 유로 스톡스 50이 1.3%, 네덜란드 다 괜찮죠. 그래서 월요일인데 우리나라도 좀 올랐지만 유럽과 미국의 흐름들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과 미국의 흐름도 좋을 것 같다.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본다면은 이제 이 경기 민감주들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봄이 지나간 자리 너머에 차창밖 스치는 여름 풍경. 신선한 바람 속에 지나가고 있다. 이차전지도 좋아요.
저들은 떼지 어디로 챌린지도 가는 것이 이거는 이제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 성장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반도체 마찬가지. 다른 곳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좋습니다. 설레이고 궁금하고 TSMC가 만감의 실직이 아주 좋게 나왔다 그러죠. TSMC는 이제 비메모리 쪽인데 나무도 춤추고 대만에 새들도 있는 춤추고, 세계적인 구름도 거죠. 춤추고 화이자가 하늘도 이제 춤추고 미국으로부터 내 견제를 마음도 받으면서 춤춘다. TSMC가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오빠의 빠른 걸음 2차전지 어떻게 플랫폼 따라가나. 반도체 같이 가자, 우리나라 오빠야. D램 반도체도 좋고 넌 뛰어와 대만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도 좋으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다 고행은 좋으니까 우리를 지치게 반도체에 하지만 고행 뒤에 속한 여러 가지 숨겨진 업종들 달콤한 다 의식, 붙어봐야겠죠. 뿌듯한 그래서 결실과 차오르는 기존에 충만함, 제가 쭉 말씀드렸던 고행으로 이 이르게 되는 그 선물인 것을. 플랫폼 종목군들 당연히 갑니다. 고통도 카카오 위험도 갈 수밖에 두려움도 없어. 암벽을 싸고 있지만 카카오 우리는 계속 끝까지 간다라 봅니다. 가리라. 카카오는 제가 나를 볼 이기리라. 때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100만 원 문득 간다 어느 날이 하더라도 생각나서 장기적으로 즐거워. 보면서 어느 날이 생각나서 카카오는 슬퍼하고 또 장기로 어느 날의 생각으로 투자해가지고 아쉬워하고 오늘은 내일의 뭐랄까, 어느 자손만대에 날의 물려줄 그런 이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만큼 꽃을 이제 꽂아준다는 카카오나 것, 네이버에 그 사람에게 꽃이 되는 것이다. 어떤 그 기업의 구조 자체가 세상은 꿈꾸는 이 자의 그 것이라지. 앞으로의 세계에서 어떤 산업의 가장 그 꼭대기에 있는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 카카오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이라서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는 거죠. 카카오 네이버가 그런 게 보시면 됩니다. 요 기업들은 항상 그 가장 최종 모든 정보를 꽉 쥐고 있는 최종 결정권자, 그다음 먹이 사슬의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주가가 단기에 좀 많이 올랐지만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종목은 이제 카페24, 코리아센터, NC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은 그런 어떤 플랫폼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제 나머지 NHN, 더존비전, 아프리카별 다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물론 다른 종목도 나중에 다 갈 거예요. 특히 뭐 카페24나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카카오 네이버가 역시 대장주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카카오 네이버가 대장주고 카페24나 코리아센터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이제 그 큰 시세 낼 거예요. 그다음에 뭐 NHN이나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대표는 카카오 네이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는 카카오 네이버다. 그다음에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뭐 수소차도 좀 테마가 있죠. 테마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계의 스탠다드는 역시 전기차라고 해야 돼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은 2차전지다. 전기차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배터리죠. 배터리. 그래서 누가 주종이 될지 몰라요. 전기차가 주인이 될지 배터리가 주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 물론 이제 배터리가 기술적으로 이 진입 장벽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 즉 삼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파나소닉이나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삼원계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종류가 다르지만 CATL 중국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만드는데, 이거 CATL에서 만드는 거는 승용차에서는 적용이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순발력이라든가 장기 그 용량에 비해서 장기로 가기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CATL이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그 폭발력이나 이런 것은 좀 그러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좀 작다 그래요. 근데 승용차에 채택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주로 파나소닉, 그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LG와 그다음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쪽과 이제 지금 이제 파나소닉으로 주로 했었고, 앞으로는 이제 아마 항상 밴드를 갖다가 이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LG와 뭐 삼성 SDI하고 이제 같이 가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카, LNF 뭐 이런 회사들, 또 뭐 일진머티리얼즈, SKC 같은 기업들, 동박 이런 거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플랫폼하고 2차 전지는 여전히 시장의 대장주가 맞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세월이 지나가면 결국 경기민감주 대표 종목군도 반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것들 주목하시기 바라겠고, 특히 이제 전기차의 미래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된다. 전기차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전기차를 얼마나 파느냐 하는 거고, 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이런 이제 자율주행차랑 같이 엮여 있는데,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가 전기차 부품, 또 자율주행차 부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잘 팔느냐 이런 것들 봐야 됩니다. 한원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만도도 마찬가지. 만도도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상당히 앞서가 있는 게 만도고, 전기차에서 부품의 이제 핵심 부품이 또 한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면밀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외에 전기차나 이런 거 외에 그냥 전통차도 잘 팔리죠. 전통차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안 치고 돌린다는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다른 데도 좀 있겠죠. 그렇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뭐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하나솔루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석유도 지금 이제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다 그래요. 금호석유가. OCI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이 그동안에 너무 이제 주가가 못 올랐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 나왔다라는 걸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주식시장이 좋아지니까 증권주 좋아지고, 특히 뭐 유진투자 같은 한 10%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 좋은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뭘 산다면 뭘 사야 되느냐 하는 건데, 경기 민감주에서 사야 될 종목은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거, 자동차, 또 조선주, 한국조선해양이나 미프조선 이런 것들, 물론 삼성중공업이나 현대 뭐 대우조선도 좋아요. 똑같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것은 이제 지금 바닥에서 진짜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코로나가 물러가면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증권업종은 뭐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증권업종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게다가 이제 오늘 중국의 한국전력도 괜찮고, 한국전력도 지금 이제 2만원대 다시 돌아왔는데, 2만원이 이제 바닥이죠. 역사적 바닥. 그리고 전력 요금 개편 얘기도 좀 나오니까 전력도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우리가 보니까 다들 괜찮아지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플랫폼과 전기차를 장기적으로 사야 되는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경기 민감주도 꼭 여러분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반도체 종목군들. 반도체는 제가 요 5가지만 보자 그랬죠. 요 5가지. 반도체에서 핵심은 재료다 그랬죠. 재료. 가장 진입 장벽이 높고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게 이런 쪽이다. 그래서 동기세미캠 뭐 강조를 많이 했죠. 뭐 내일 사도 될 것 같아요. 또 모양이 좋죠. ENF 테크놀로지 좀 급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좋아요. 좀 조정받으면 사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SK 머티리얼도 좋고.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재료를 사라 하는 거, 재료를. 저는 장비보다 재료가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재료주가 많이 올라가면 나중엔 장비주도 올라가겠죠. 근데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재료주가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 머티리얼, 모닝노트까지. 지금 서울브레인은 쉬고 있으니까 이 5개 정도도 꼭 기억하고,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북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뭐 크게 빠지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쉬고 있다가 조금 더 좀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 그때는 한번 들어가 보면 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주는 어차피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단절된 듯이 보이지만 서로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제 확실하게 트럼프가 뭘 주면은 다음 정권에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주면은 한번 해볼 의향은 있다 그런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대선 전에 재료가 될 만한 그런 이제 대반전을 만드는 이슈를 만들어 준다면 트럼프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생각은 서로가 확실히 뭔가를 한다면 그러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감각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감안해가지고 남북주는 조금 이제 조정받을 때 미리 사놓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역의 상품에 대한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천역에 대한 상품. 인천역은 이제 무슨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뭔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인천역가 안 보이나? 있네. 오늘 공개방송 많이 하네요. 보시면 말이죠. 인천역의 상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향방송 한 달에 33만원, 33만원인데, 요게 이제 10시까지, 8시 20분부터 10시까지예요.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아침 방송. 이렇게 돼 있고, 오후 방송은 요거는 이제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문자는 그러니까 종목 리딩을 항상 문자로 합니다. 종목 리딩은 늘 문자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분한테 뭐 매수나 매도를 보내드리는데, 방송에도 하지만 주로 이제 문자로 꼭 보내드려요. 문자로 매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든다면은 매매를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가급적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매수의 핵심 내용만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매수, SK케미칼 같은 거 할 때 매수 SK케미칼 107,000원 수준에서 매수해라. 비중은 10%다. 그래서 이제 6월 25일 날 매수해서 6월 26일 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단기 성향도 많이 있어요. 매도 SK케미칼 12만원 수준, 또 추후에 재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P&E 솔루션 이런 식으로 단기 매수 8% 목표 18,300원에서 매수해서 비중은 5%다. 매도 P&E 솔루션 25,500원. 단기 종목 차익 실현하자. 단기 종목이라서 차익 실현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같은 이제 그 종목이더라도 단기로 매수할 종목하고 단기 매수 종목하고 조금 이제 중기 매수하고 단기 매수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천 여우방의 핵심은 신루터 종목입니다. 이 신루터 종목은 적어도 수익률 100% 이상 100% 이상 목표로 한다. 조금 길게 가져가는 거죠. 수익률 100% 이상을 목표로 해서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게 이제 신루터 종목이에요. 수익률 10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쭉 좀 길게 가져간다. 이제 길게 공유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이고. 근데 이제 너무 또 길게만 가져가면 재미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중기 종목이 있습니다. 중기 종목은 대략 한 목표 수익률 한 20%에서 40% 정도 수준 이렇게 보고, 지금은 이게 경기 민감주들이 중기 종목입니다. 경기 민감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선주. 앞서간 발자국이 우리 가득 차네. 찡하는 마음이야. 네. 자동차 조선. 뭐라고 말 못해도 네, 뭐 철강은 아니고 마음이야. 이런 것들 자동차주, 조선주 뭐 이런 그 경기민 감주들, 이 경기민 감주들이 이게 이제 그 무지개 피도니만 주로 그 이제 중기 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공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단기 종목이 있어요. 단기 종목. 단기 종목이 있네. 단기 종목은 이제 수줍어 말 못하고 얼굴만 당일 매매도 있습니다. 당일 매매. 햇살이 눈에 그래서 들어 이렇게 이제 그 눈이 보시면은 이제 반짝이네. 찡한 단기 매수 8% 마음이야. 목표 있죠. 뭐라고 PA 솔루션 말 못해도 18,300원에 5%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은 제가 매수를 할 때에 목표 수익률을 정해줘요. 목표 수익률을. 그래서 이제 단기 매수 8% 목표다 그러면은 그날이나 뭐 그 다음 날이나 수익이 8% 이상 나면 그냥 매도입니다. 스스로 매도. 그러니까 8% 이상 수익이 나면 자발적으로 매도해 좋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도 문자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매도 문자 안 드린 게 아니고 매도 문자를 드려요. 매도 문자 드리는데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지금 제가 목표로 했던 8% 수익을 실현했다. 자발적 매도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매매면 초단기 매매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P&L 솔루션을 10% 수익이 났는데 살 때는 8% 목표였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매도는 수익이 12% 나왔을 때 매도 사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매도 사인 드리는 거하고 매도 사인 드리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매매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매매는 제가 그래서 왜냐면은 단기 매매를 한 방에 우리 회원이 많아서 한 방에 다 같이 하면 주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5% 수익 목표면은 5%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 알아서 매도해라.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가 좀 분리되면 매도의 어떤 매도 물량 나오는 게 좀 뭐랄까 분산되면은 주가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 방에 매도 그러면 확 매도해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주가가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는 좀 분산해서 매도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종목을 줄 때에 여러분한테 8% 목표, 5% 목표 이런 게 합니다. 이것도 보면 태고사 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이제 관심 종목 들어가요. 관심 종목 들어가가지고 재료는 뭐가 있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수 들어가요. 처음엔 종목을 관심 종목 드리고 그 다음에 단기 매수 들어가서 3만원 이하 매수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태고사 연사 8% 정도 수익에서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종목은 특별히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매매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기 매매 종목 같은 펩트론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문자 드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매수 펩트론 얼마에 사고 매도 펩트론 얼마에 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문자 드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중기 종목은 어차피 쭉 주가가 올라가면서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도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LG전자 이런 것들 LG전자 17.4%인데 매수 58,400원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 6만원 주나 또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쭉 추가 매수를 하다가 이제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제 여기 절반 매도도 있죠. 추가 매수 여기 절반 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중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매수할 때도 이제 쭉 같이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할 때도 분할해서 매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 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문자로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물론 이제 방송 중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테라젠 이텍스, 명문제약, 뭐 카카오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00% 이상 그 수익을 냈는데 저는 그래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를 보게 되면은 가장 중심 종목, 제가 아까 이제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거다.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할 기업이다 그랬죠. 그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길게 장기적으로 이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뭘까? 전기차의 핵심이 뭘까? 이거는 배터리라고 봅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다. 결국 전기차의 성능은 뭐냐? 전기차의 성능은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가 얼마나 우수한 배터리냐에 따라 가지고 오래 가고 또 단기로 이제 폭발적인 이제 그 주행 속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기차의 핵심은. 그 나머지는 이제 경량화라든가 무슨 뭐 그런 건데 그거야 뭐 중요한 변수 아닙니다. 어차피 경량화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또 돈을 많이 들이면은 경량화가 되는 것이고 돈을 좀 적게 들이면 경량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서 여호방에 가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33만원, 한 달에 33만원, 석 달에는 90만원입니다. 석 달은 좀 싸죠. 그래서 요 가격이 아마 와우넷에서 최저 가격입니다. 최저 가격. 저보다 싸게 하는 상품은 없을 거예요. 제가 최저 가격이고, 그렇지만 품질은 최고 품질, 최저 가격,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가성비는 없다는 거죠. 가성비가 가장 좋은 그런 이제 방송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그리고 이제 방송을 이제 7시 50분에 TV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회원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시에, 낮 12시에 20분 동안 이제 시향 방송을 합니다. 시향 방송.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시 30분부터 마감까지 4시까지 이게 이제 회원 마감 방송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밤 9시 지금처럼 이제 집중 공부 방송을 하죠. 종목에 대해서 집중 공부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내일 아침에 회원 새로 가입하신 분은 8시 20분, 8시 한 10분부터 열어놓습니다만 8시 20분에 여호방에, 인천 여호방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새로 회원 가입하신 분은 내일 아침 8시 20분 전에 우리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이팔치스님, 금광리님, 또 벌자님, 네, 우리 방에 요즘 뭐 너무 잘 나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아마들 참 대만족하시고 있을 거예요. 종목들이 팍팍 잘 올라가고 주식밭의 수고기님, 일단 팍팍 들어가니까 아마도 좋은 결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혜부자님.